국가가 수고했어 그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치킨 7, 8마리 값 그냥 날아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머니레시피 마틴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주식해서 4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61만원을 내고 누구는 한 푼도 안 내고 너무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오늘은 대한민국 19세 이상이라면은 누구나 무조건 당장 지금 바로 만들어야 되는 ISA 계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ISA 너무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복잡해요. 3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IS 사서 도대체 뭘 사야 되나요?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너무 졸린데 일어나서 출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 좀 해보겠다는데 국가가 여기에 숟가락을 딱 얹죠. 야, 돈 좀 벌었냐? 좀 내놔봐라. 그러면서 15.4%를 떼갑니다. 이게 바로 배당소득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S&P 500을 사가지고 100만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 통장에 찍힌 거는 84만 6천원이네? 그럼 나머지 15만 4천원은 어디로 간 거죠? 나라가 가져간 거예요. 국가가 수고했어 그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치킨 7, 8마리 값 그냥 날아가는 거죠. 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ISA 계좌인 거예요. 여러분, 딱 3가지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은 ISA가 뭐가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ISA 계좌의 첫 번째 특별한 점은 바로 비과세라는 거예요.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거죠.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세금을 안 매기고요,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안 매겨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 증권계좌에서 400만원을 벌었다면은 뭐 세무조사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15.4%를 바로 떼가버립니다. 400만원에 15.4%는 얼마죠? 61만 6천원이에요. 결국 내 손에는 338만 4천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ISA 서민형에서 400만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400만원 가져가는 거죠. 세금이 빵원이니까요. 이제 왜 60만원 넘는 보너스를 그냥 받는다는 건지 아시겠죠?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ISA 계좌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형과 서민형이죠. 이 2가지가 다른 점은 서민형의 자격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대신 절세 혜택을 2배로 준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연봉 5천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좌입니다. 아니, 마티님, 저는 3년 동안 빡세게 굴려가지고 이미 수익이 400만원이 넘는데 어떡하죠? 축하드립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ISA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도를 초과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고 9.9%만 뗍니다. 이걸 바로 분리과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분리과세에 대해서 일반형 상품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표를 한번 같이 봐보시죠. 우리가 1000만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그냥 투자를 하면은 과세 구간 수익이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일반형은 200만원을 세금을 깎아주죠. 그래서 8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적용 세율도 달라요. 그냥 투자를 하면은 15.4%, 일반형을 했을 때는 9.9%. 그러면은 최종 세금은 어떻게 되죠? 그냥 투자를 했을 때는 154만원이고 우리가 ISA로 했을 때는 79만 2천원이죠. 무려 74만 8천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ISA를 쓰지 않는 거는 그냥 세금으로 돈을 바닥에 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손익통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이익과 손해를 통합해서 계산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일반 계좌를 상황을 보시면은 얼마나 일반 계좌가 양아치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2명의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일반 계좌라는 아주 냉정한 친구하고 ISA 계좌라는 정말 의리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라는 종목에서 기분 좋게 500만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나요? B라는 종목에서 500만원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내 지갑은 어떻게 되죠? 0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 계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500 벌었잖아. 세금 내놔. 자, 77만원 입금해. 아니, 나는 B에서 500을 잃어가지고 지금 손이 떨리는데 번 것만 쏙 골라내서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결국 내 통장 잔고는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 77만원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 투자했다가 세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ISA 계좌, 이 예리 있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ISA 계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이구, A에서 500 벌었네. 근데 B에서 500을 잃었어. 그럼 너 진짜로 번 건 0원이네. 아, 좋아. 그래, 세금 내지 마. 이게 바로 손익통산이라는 거예요. 번 것에서 잃은 것을 뺀 진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직장인들 일하면서 투자하는데 항상 수익만 날 수는 없잖아요. 물릴 때도 있고 손절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편이 돼주는 건 이 ISA 계좌밖에 없는 거예요. 번 건 다 내 거고 잃은 건 세금에서 빼주는 계좌, 이런 ISA 계좌. 이 손익통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왜 일반 계좌가 아닌 ISA 계좌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이 ISA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보통은 은행하고 증권사를 떠올릴 거예요. 보험사도 상품이 있긴 한데요. 너무 적으니까 혜택도 없고요. 그러니 이 보험사는 리스트에서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과 증권사의 상품 차이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상품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중개형이라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행에는 이 중개형이라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SA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일임형과 신탁형 중에 선택하라고 나오고 그 두 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럼 증권사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증권사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야 중개형이 등장합니다. 투자 상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ETF라고 나와 있죠. 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S&P 500 같은 ETF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직접 사고 파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건 오직 증권사의 중개형 ISA 뿐입니다. 은행에서 ISA 만들고 왜 S&P 500 ETF 검색이 안 되지? 하시는 분들 100이면 100은 은행에서 신탁형으로 만드신 분들이에요. 은행은 주식거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앱으로 직접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불가능해요. 자, 이제 확실해졌죠? 은행을 갔는데 은행 직원이 ISA 하나 만드시죠 라고 우리를 꼬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증권사에서 똑똑하게 중개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ETF를 사는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ISA 계좌라는 냄비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뭘 넣어서 요리를 해야지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귀한 ISA라는 냄비에다가 국내 주식을 넣어서 요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ISA 계좌에다가 국내 주식 담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삼성전자를 사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세금을 얼마를 낼까요? 0원입니다. 원래 세금이 없는 재료인데 굳이 세금 깎아주는 ISA 냄비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혜택이 중복되지는 않거든요. 비싼 유료 주차권이 있는데 이미 무료인 주차장에다 차를 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거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입니다. 이름 앞에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이런 게 붙어있고 뒤에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붙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이 ETF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일반 계좌에서 사면 국가가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수익의 15.4%를 무조건 떼가옵니다. 그럼 얼마죠? 154만 원이죠. 하지만 이걸 ISA 계좌에서 사면 아까 공부한 비과세와 9.9% 분리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9만 2천 원을 떼가는 거죠. 75만 원을 터버는 거예요.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었어도 국내 주식은 ISA에 하나 그냥 일반 계좌에 하나 똑같지만 미국 ETF를 할 때는 IS를 쓰면은 75만 원을 그냥 추가로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고요. 세금을 더 떼가는 미국 ETF는 이 ISA 계좌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ETF는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추천드려요. 워렌 버핏도 자기가 사후에는 가족들한테 추천한다고 했던 S&P 500을 추천드리죠. 이 S&P 500이 뭐냐면요, 미국의 가장 우량한 기업들 500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ETF를 만든 거예요. S&P 500은 미국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강력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나스닥 100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스닥 100은 우리 많이 알죠? 엔비디아,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이 빅테크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S&P 500보다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을 하시되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3년 동안 S&P 500을 모아서 꼬박꼬박 잘 숙성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의무 가입기간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황을 하죠. 마티님 3년이 지났어요. 이거 지금 다 팔고 그냥 해지해야 되나요?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3년 만기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이 만기가 3년이라는 기간인 건데요. 우리 가입할 때 만기 기간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3년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999999년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우리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식이 엄청나게 하락장이어도 그냥 계좌가 닫히고 세금 정산하고 끝나버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강제 종료 당하는 거죠. 하지만 만기를 9999년으로 최대한 늘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무기간 3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이 계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해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계좌를 해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을 절대로 일반 통장에 넣으시면은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진짜 고수들은 이 돈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깁니다. 이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냐면요, 첫째로 ISA에서 벌었던 수익은 이미 다 비과세로 챙겼죠. 둘째, 연금 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연말정산 때 추가로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약 ISA 전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은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환급받은 세금은 49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기존 연금저축 한도와 별개로 약 50만 원의 보너스를 국가가 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상황과 조건에 맞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비과세 한도가 있잖아요. 일반형은 200만 원이고 서민형은 400만 원이 있잖아요. 이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만기가 9999년이니까 느긋하게 유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한도를 다 채웠고 돈 쓸 곳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연금저축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게 세액공제가 300만 원이 또 추가로 되니까 이것도 받아가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한도를 다 채웠는데 돈 쓸 곳이 없진 않고 이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지 후에 재가입하시는 거예요. 재가입하시면은 비과세 한도가 다시 리셋되고 3년이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ISA는 3년 동안 버티는 적금 통장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이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전략적인 통장인 거죠. ISA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은 2026년에 새롭게 발간된다고 하는 슈퍼 ISA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2026년 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등장한 ISA예요. 이건 6월에 출시가 확정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하기 좋게 하기 위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혜택을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편히 투자만 해,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슈퍼 ISA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슈퍼 ISA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비과세 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말씀드렸죠? 일반형은 200만 원이고 서민형은 400만 원이었죠. 그리고 분리과세 9.9%였고요. 그런데 이 한도를 아예 확 높이거나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수익이 얼마가 나던 간에 세금을 확 줄여주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슈퍼 ISA의 두 번째 장점은 기존 ISA와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새로운 정책 상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 나 옛날에 그거 가입했는데 중복으로 가입 안 되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 ISA는 기존 ISA와 별개로 운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곳에서 다 우리의 세금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 정말 개꿀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 오늘 얘기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 너무 복잡한 세금 얘기,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상위 1%이신 겁니다. 직장인 재테크는 정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남들 다 내는 15.4% 세금을 아끼고 내 통장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연수익 15%짜리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거죠.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 정말 못 만듭니다. 내일이 모레가 되고요, 또 하루가 지나고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 쏙쏙 빼먹으시려면 지금 당장 행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레시피 마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